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증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어제였죠. 이제 폭스와 이렇게 팔런티어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폭스는 좀 보수적인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언론사의 색채와 관계없이 알렉스 카프가 생각하는 AI 그리고 팔런티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런티어의 주가는 71.87달러로 YTD 기준 333%나 상승하며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팔런티어를 만들 당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개념 그리고 실력주의와 최고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과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믿으면서 또한 우리의 적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깊은 비전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은 워낙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기업이 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언어 모델을 관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사들을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데려오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마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재창조하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팔런티어의 AI 기술이 이렇게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은 기업을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전했는데 이 국가는 좀 국경을 가져야 하고 군대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며 적을 처치해야 하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인력 같은 경우도 뭐 똑똑하지만 뭐 기술이 없거나 반대로 기술은 있지만 좀 사업을 바라보는 예리함은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들을 잘 관리하는 게 기업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전하며 자신들의 AI 역할은 바로 이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룰 오브 40 흔히 이제 얘기하는 기업의 성장성과 마진이 합쳐서 40을 넘으면 잘한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팔런티어는 이것이 68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나온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알렉스 카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들을 그동안 비판해 왔던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좀 의견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틀린 주장만 반복했지만 자신들은 이제 이런 루40에서 68로 그들조차 우리를 좀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애를 이렇게 안고 가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정부와도 이 팔런티어가 워낙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부 효율성을 좀 높이는데도 일론 머스크와 논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카프는 구체적으로 머스크와 논의했는지를 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를 좀 지원하고 이렇게 정부 효율성 부서와 관련돼서 자신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전했으며 구체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식을 좀 지지한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AI가 국방과 상업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좀 윤리를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형 언어 모델이나 AI 시스템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통합하고 인간 윤리를 바탕으로 좀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즉 가능하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AI가 혹시 평화 유지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약간 알렉스 카프의 성향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적들이 항상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적들이 깨어있을 때나 잠들기 전 혹은 그들의 사적인 시간에도 그러해야 하고 자신들의 역할은
이렇게 투명성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제 AI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 아니라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한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대치에 좀 전망할 예정인데요. 이제 EPFR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연간 1조 2,48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며 최근 2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블랙락 소식인데요. 이제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가 좀 강하게 나와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금요일에 발표될 이 11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강한 수치를 보이더라도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전했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연준은 이미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를 크게 변경할 가능성이 낮으며,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이런 실질 정책 금리를 기준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23년 7월보다 지금이 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실질 정책 금리는 지나치게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어 금리 인하를 계속할 여지를 준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준은 단기적인 고용 강세보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경제 둔화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조금 잘 나오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2025년 10개의 매크로 테마와 또 이렇게 하트넷이 투자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